울산을 대표하는 벚꽃 명소들. 팡팡 팝콘처럼 터지는 하얀 벚꽃들이 이제 꽃비가 되어 눈꽃처럼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울산의 벚꽃 명소 중 하나인 연포산으로 벚꽃 엔딩을 즐기러 떠나봅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7시 30분인데요.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울산의 봄꽃을 즐기러 오신 아주 특별한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제가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4월의 첫 일요일, 이른 아침부터 울산 동구청에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오늘 여기서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이 연포산에서 이 봄꽃과 관련된 엄청난 행사가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행사인가요? 제10회 울산 동구 연포산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는 처음 스타트가 전국에서 벚꽃길이 유명한 연포산에서 개최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기량을 갖춰 탈실 동안 충분한 꽃길을 누빌 수 있고, 그리고 그 코스 안에서도 어필할 때도 다시 꽃길 터널이 있습니다. 그 길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벚꽃길이라고, 자전거 대회 치고는 가장 아름다운 벚꽃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조선업 위기와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산악자전거 대회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큰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열리는 이렇게 산악 대회에 참여하게 되셨는데요. 네네. 오늘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한 바퀴 도는 입장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연포산이 벚꽃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벚꽃길을 달리는 기분 상상만 해도 어떠신가요? 입문자라서 그냥 한 바퀴 그냥 꽃 구경한다 생각하고 탈 겁니다. 걸어서는 한 1km 갈 거 자전거 타면은 5km 이상 가잖아요. 더 많이 볼 수 있지, 즐기고. 그 내리막은 또 죽이지잖아요. 어필이 조금 잠깐 힘들지만. 그러면 자전거를 탈 때도 이 꽃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나요? 우리 그런 거 보려고 자전거 타요. MTB 타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자연을 즐기기 위해 전국에서 600여 명의 자전거 동호인과 대회 관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지금 출발점에 서 계신데 오늘 뭐 자전거 타시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이 상쾌하고 정말 좋죠. 안 느껴본 사람들은 그 기분을 모를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출전하시면서 이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 안 다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는 게 우선이죠. 완주가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드디어 시작된 대회. 중국부 선수들부터 힘차게 달려나가는데요. 긴장 반 설렘 반, 저마다 완주의 꿈을 안고 페달을 밟는 다리에 힘을 실어봅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벚꽃길에서 열리는 연포산 산악 자전거 대회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봄이면 벚꽃비를 맞으며 마음껏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인기입니다. 저는 자전거가 없어서 제 두 발로 직접 이 연포산을 즐기려고 하는데요. 자전거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안 힘들어. 기쁨이 3배 이상. 힘은 들어도 진짜 기분 좋네요. 많이 힘드시죠? 네. 여기서 벚꽃 보고 오셨어요? 그래도 걸어오는 길에? 예, 중간중간. 어때요? 예쁘죠? 예뻐요. 길 좋은 데서 타는 것보다 이렇게 뭐 산길도 가고 또 뭐 이렇게 벚꽃도 보고 하니까 훨씬 좋습니다. 벚꽃 명소답게 마지막 벚꽃을 보러 온 등산객들도 많은데요. 네, 이 연포산이 예전에는 소금밭이 많아서 소금이 많이 나는 갯가, 그래서 연포라고 했다는데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 벚꽃이 너무 많아서 벚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책길도 너무 잘 닦여 있어서 나들이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친구랑 오고 싶네요. 박희진 리포터, 내년에 꼭 남자친구랑 올 수 있길 응원할게요. 하나, 둘, 셋. 다정하게 사진 찍는 분들은 친구 사이래요. 이렇게 요 동구에 여기가 연포산, 그다음에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출발해서 왔거든요. 근데 양쪽으로 벚꽃이 활짝 피고 이래서 너무 이뻤었는데 지금 벚꽃 휘날릴 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더 좋고요. 네. 게다가 벚꽃도 막 그 꽃비 내리고요. 또 옆에 그 연초록 나뭇잎에 거기다가 오늘 또 사이클 뭐지?
MBA 네. 산악 자전거 대회도 있고 그래서 더 역동적인 그 느낌에다가 이게 봄에다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더해져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내년에 꼭 오자고 했어요. 안 그래도 올 겁니다. 예, 벚꽃 필 때 또 오자. 예, 자주 올 거예요. 그러면 걸어오셨잖아요. 네네. 그럼 내년에는 한번 자전거 타고 오실 생각은 어떠세요? 자전거 제가 잘 조금 못하는데 힘들 것 같아요. 4월에는 연포산으로 벚꽃 구경 오세요. 벚꽃 보러 오세요. 두 다리로 오든 자전거로 오든 이 풍경을 볼 수 있다면 행복하지요. 생각보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그런데 이 흩날리는 벚꽃과 이 그리고 푸르름과 동백꽃까지 이렇게 함께 다 같이 보니까 힘든 줄 모르겠어요. 3대가 함께 온 가족도 있습니다. 연포산 오셨는데 어떠세요? 와보시니까. 제가 지금 호주에 좀 오래 있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한동안 못 오다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벚꽃 보니까 진짜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사진도 되게 많이 찍고, 예, 지금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날씨도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쁜 꽃길인데요. 근데 지금 선수들이 이 벚꽃길을 지나서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동구청에서 연포산 정상을 찍고 원점 회귀하는 24km의 코스를 무사히 완주하고 들어오는 선수들. 4월에 연포산 라이딩 하실 때 이제 뭐 장점이나 뭐 매력 이런 거 있을까요? 4월에는 이 벚꽃이 만개해서 4월에 특히 벚꽃이 만개했다 떨어질 때 눈꽃이 진짜 멋있는 산입니다. 4월에 연포산을 달려오셨는데 어떠셨나요? 흩날리는 벚꽃이랑 같이 또 좋아하는 자전거를 즐기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날씨도 오늘은 때마침 너무 좋네요. 4월에는 연포산으로 벚꽃 라이딩 하러 오세요. 벚꽃 엔딩과 함께한 특별한 산악 자전거 대회. 깊어가는 봄 속을 달리고 걸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네요. 얼마 남지 않은 벚꽃, 여러분 실컷 만끽하세요. 고창의 드넓은 갯벌에서 헤매는 이가 있으니 어디야? 아니 감독님, 앞에 보이는 건 바다요, 뻘이요, 이 조개밖에 없는데 저 또 속이신 거죠? 여기서 어떻게 시간 여행을 해요? 선생님 잠시만요. 아니 고창에 오면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이곳은 그냥 바닷가 갯벌 아니에요? 그냥 갯벌이 아니죠.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등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가 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창 갯벌은 여러 가지 해양 생물들이 존재를 하고요. 저희 체험객들이라든지 와가지고 풍부하게 체험도 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것도 알겠고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선생님, 시간 여행이랑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선 타보시면 압니다. 이 트럭을 지금 타면 된다고요? 네, 얼른 타시면 됩니다. 아니 뭔가 미심쩍긴 한데 일단 타야지 어떡하겠어요. 선생님, 출발! 갯벌 위를 달리는 트럭. 저게 타면 진짜 백투 더 퓨처 하나요? 그럼 신나게 출발! 고창 안에서 즐기는 시대이동 멀티버스. 선사시대부터 역사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쫙 펼쳐질 시간여행에 탑승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니 여기 어디야? 내 옷! 뭐야? 이 거적대기는! 아니 옛날로 간다더니 완전 원시 시대로 와버렸잖아. 아니 지금이 무슨 시대인 거야? 당황하셨나요? 어서와. 선사시대는 처음이지. 멧돼지도 돌도끼로 때려잡던 그때 움막집 러브하우스를 공개하며 여기는 기원전 3000년 고창입니다. 아니 이건 고인돌이잖아! 와! 잠깐만. 고인돌하면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고인돌! 지금 청동기구나! 그렇지. 역사 공부 제대로 하셨네. 고인돌은 청동기,
고창에 분포한 수많은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데요. 세계도 인정한 유물을 품은 고장 고창, 시간 여행으로 이곳에 떨어진 이유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고인돌이 너무 많아요. 고창에는 약 1,700개 정도 고인돌이 있고요. 여기 유적지에 500개 정도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인돌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거고요. 청동기 시대의 고창이 중심부였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0년 전 생활의 중심부였다 자부하는 증거 찾아서 고인돌 박물관으로 갑니다. 박물관에서는 고인돌의 구조부터 제작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썼던 민무늬 토기와 갈돌 갈판은 물론이고 벼농사를 짓던 생활상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보면은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구부려 있죠. 네. 저거는 엄마 뱃속의 태아의 모습 모태장이라고도 합니다. 저기는 고창 지역에 우리 지역만 일부 있고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없습니다. 그래서 고창식 굴장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VR 체험으로도 청동기를 생생하게 즐기며 시간여행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게임처럼 만나는 과거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겠네요. 선생님 저 오늘 선사시대 여행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갑자기 시상이 나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선사시대 여행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직 여행 안 끝났는데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저기 모로모로 열차 타고 시간 여행을 가셔야죠. 그럼 저 열차를 타면 저는 또 어디로 가는 건가요? 와, 조선으로 가야죠. 조선으로 갑시다. 자 여러분 모로모로 열차 타고 이제 조선시대로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모로모로 열차 타고 다른 세계로 고고! 이리 오너라. 이 익숙한 공기. 역시 난 이런 비단 옷이 잘 어울린다니까. 그쵸 여러분. 자 그럼 어디 이제 조선시대 탐험을 떠나볼까? 근데 어디 시중들 방자 없나? 고창에도 이런 예쁜 한옥들이 있군요. 관아의 객사를 재현해 만든 한옥들은 멋스러움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한옥마을에 있는 도예체험관에는 고려시대 청자와 고창 자기 맥을 잇는 작품 조선백자를 비롯 자기 20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안녕하시옵니까. 소녀 명인 선생님을 뵙습니다. 아니 이곳에 오면 전통 자기를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고창은 옛날부터 아주 청자가 유명한 곳이에요. 청자의 고향이라고 그러죠. 근데 고창에서 발굴된 가마터가 처음 청자를 만드는 가마터라는 거죠. 그래서 청자의 고향은 고창이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청자의 고향 고창에 왔으니 도자기 만들기 도전해 봐야죠. 장인의 손길이 닿으니 확실히 다른데요. 저는 이 흙을 또 하나의 거울로 생각해요. 나를 이렇게 비춰볼 수 있고 또 이 흙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갈 수 있고 이 흙과 더불어 한 인생을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생명과도 같은 거죠. 지금 막 태어난 생명을 소중히 다뤄보니 아름다움을 빚어낸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이제 고창읍성으로 향한 세령아 씨. 여기는 조선시대 외적을 철벽 방어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핀 꽃이 더 아름답네요. 고창읍성은 조선시대를 대표한 고창의 자부심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뭐야? 답성놀이 시작.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 돌면 극락승천한다. 거기다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나 돌이 없다. 여기 아무리 봐도 돌이 없어요, 감독님. 우리 다른 데로 가요. 아니, 이거 어디서 났대? 그래, 무병장수 해야죠, 여러분. 자, 갑니다. 돌을 이고 사뿐사뿐 나라 지킨 자리를 건강에 염원 담아 걸어봅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찾아온 봄에도 무병장수와 무사한 일을 기원하는 마음은 같네요. 너무 힘든데? 얼마나 돌아야 되지? 스톱. 네, 사또 무슨 일이시온지요? 네 죄를 니가 모르겠느냐? 저의 죄라 하심은 이쁜 죄? 이런 발칙한 것. 여봐라, 권장을 매우 차렸다. 아니, 왜 곤장을 때려요? 이 머리꼴이 조선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아니, 왜? 너 아니야. 잠깐만.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둘이야. 안돼, 나 현대로 돌아갈래. 오잉? 아우, 죽다 살아났네. 아유, 엉덩이야. 아니, 옷을 보니까 현대로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여긴 또 어디야? 가족들이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이곳은 고창의 어디인가요? 왕! 치명적인 뒤태를 자랑하는 양과 당나귀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곳이군요. 농촌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고요. 고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만큼 청정한 고창 지역에서 자고 나라는 농산물들을 원재료로 식품을 제조해서 고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동물 먹이주기 체험장 안에 있는 동물도 만나볼까요? 어른과 아이들이 동물들을 가까이 보고 자연스럽게 만나 좋군요. 여기 여러 번 왔는데 맘마 얘네한테 2개 줬는데 엄청 재미있었어요. 동물 울음소리도 실제로 들어볼 수도 있고 편하게 아이들 당근도 줄 수 있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너희들은 참 맛있게도 먹는구나. 난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곤장만 맞았는데 아이, 배고파라. 이거 세령이 죽어. 시간 여행하느라 수고한 당신을 위해 빛깔고 온 고기를 숯불에 올리니 예전에 움막 살 때는 비 오면 비 새고 눈 오면 눈 맞고 그랬는데 세상 참 좋아졌다. 선사시대에서는 직접 사냥해서 구워 먹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현대 그것도 고창에 오니까 이렇게 알아서 모든 걸 다 준비해주네요. 얼마나 좋게요. 선사시대에 돌도끼로 잡았던 고기 이젠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시간 여행하느라 수고한 당신을 위해 축배 시간. 지금은 힐링 타임입니다. 역시 글램핑 와서 먹는 고기는요,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맛이야. 다이나믹했던 시간 여행도 이젠 저무는 순간 오늘의 추억이 타오르네요. 오늘 하루 정말 알차고 재밌었다. 여러분도 행복과 활력의 도시 이곳 고창에서 시간 여행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선사시대 역사부터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곳. 다양한 체험과 맛있는 먹을거리가 가득한 이곳. 온 가족이 함께 고고! 고창으로 떠나보세요. 아우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나? 김밥이나 좀 먹을까? 아니야, 어제도 김밥 먹었잖아.
별별 이색 김밥 그거 괜찮네. 야, 얼마나 특별한 김밥이길래 별별 이색 김밥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잘 말아줘 잘 눌러줘. 마음 따뜻해지는 추억 하나쯤은 있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밥. 오이, 당근, 햄이 들어간 늘 먹던 김밥도 당연히 좋지만 때론 이색적인 맛도 찾게 되죠. 김밥의 이유 있는 변신, 독보적인 맛을 즐기는 이색 김밥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맛에 관한 한 자신감이 넘치는 도시 여수라면 김밥 한 줄도 평범할 순 없겠죠. 개성 만점 김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들어가 보는데 어라? 뭐가 좀 이상한데요? 이색 김밥집이 맞나요? 아, 이거 왜 떡볶이집 아니야? 떡볶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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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보니까 이거 떡볶이집이네. 떡볶이 맛집이기도 한데 네. 저희는 김밥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좀 특별한 김밥이 있는 곳들을 네, 찾아간다고 했는데 맞아요. 김밥을 판매하는 곳이군요. 네. 어떤 김밥이 있습니까? 저희는 곤약김밥 들어보셨나요? 곤약김밥? 살면서 처음 듣는데 어떻게 해서 곤약김밥 만들고 계신 거예요? 요즘은 건강한 다이어트에 엄청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보통 밥 한 공기를 먹으면 한 300칼로리 정도 돼요. 네네. 네, 근데 저희는 쌀과 곤약을 1대1로 섞어서 네. 칼로리를 절반으로 낮춘 곤약밥을 만든 특별한 김밥인 거죠. 곤약은 다이어트 경험자들에게는 아주 친근한 식재료. 수분과 식이섬유가 대부분이다 보니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큰 특징이 있답니다. 먹다 보면 한 줄, 두 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게 김밥이라 다이어트 할 때는 좀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곤약김밥만큼은 걱정 없이 먹어도 되겠죠? 칼로리는 낮추되 영양의 균형을 맞추고 맛은 다채롭게 채운 푸짐한 곤약김밥 한 상 받으세요. 와, 이게 지금 종류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닌 건가요, 사장님? 네네네. 요게 갓김치와 참치가 들어간 갓참김밥. 이게 가장 기본이 곤약김밥. 곤약김밥. 이게 고추 조림이 들어간 고추조림 고조김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또 유명한 떡볶이집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떡볶이 소스에 이렇게 딱 찍어 드시면 또 다른 별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맛있어. 일반 밥으로 만든 김밥보다 식감이 더 재밌습니다. 네. 매콤한 떡볶이 소스와 김밥의 조합이라 아이디어가 아주 신선한데요. 개성이 엄청 강한 맛일 것 같아요. 이 떡볶이 맛집 맞네. 와, 이 둘의 궁합이 원체 좋아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궁합 덕분에 무언가 더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환상의 궁합으로 기분 업 시켜주는 곤약김밥 야무지게 먹고 다음 김밥 맛집으로 떠나볼까요? 근데 뭐가 또 이상한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야, 안녕하세요. 밖에 보니까 구운 부각이라고 있어. 여기 있네, 부각. 네네네. 와, 이거 부각 드셔보세요. 판매하는 곳인가 봐. 네네네. 한번 와, 드셔보세요. 이 부각. 바삭바삭. 건도해. 제가 오늘 이색 김밥을 찾으러 다니는데 네네네. 부각을 지금 찾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여기 네, 이색 네. 김밥이 있나요? 네, 부각김밥이라고 있습니다. 부각을. 네. 부각으로 만드는 김밥이다고요? 네.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부각김밥이 진짜로 있습니다. 담백한 부각의 맛과 어우러지도록 매콤한 양념으로 버무린 밥을 넣는 게 이 집의 포인트. 동그랗게 말린 부각 안에 밥을 꼭꼭 채워 넣으면 완성됩니다. 야, 지금 그 맛있게 지금 바삭 소리가 지금 가게 전체에 울려 퍼지는데 맛있나 봐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겉에가 바삭하다 보니까 안에 속재료가 좀 매콤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잘 어울려져서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는 뭔가 이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그 맛 직접 느껴봐야겠죠. 한 입, 두 입 깨물어 먹는 게 부각김밥의 매력인데요.
바스락바스락 소리 덕분에 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겉바속촉의 김밥을 맛볼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겉바속촉 하게 되면 치킨이라든지 튀김 요리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김밥이 겉바속촉이 되네. 겉은 바삭바삭하는데 안에 촉촉한 밥이 들어오는데 안에 매콤한 지금 고추가 좀 들어가가지고 알싸하게 간이 다 배어 있어. 굳이 다른 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색김밥 마지막 타자를 찾아왔는데 이번엔 어떤 재료가 특별할까요? 제가 오늘 지금 별별 이색 김밥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죽집인데요? 네, 맞습니다. 싱싱한 활전복을 사용해서 전복죽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같이 활용해가지고 만든 전복김밥을 판매하고 있어요. 와, 이렇게 크고 싱싱한 전복을 김밥에 넣는다고요? 재료비는 좀 많이 들어가지만 세상 고급스러운 김밥을 기대해도 되겠는데요? 전문가의 손길로 세심하게 손질한 전복을 잘게 자른 후 간장에 졸여서 밥을 짓는 게 신의 한 수인데요. 이렇게 만든 밥에는 전복의 향긋함이 곳곳에 스며들어서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이색김밥이 되는 거죠. 죽 전문점이지만 김밥을 찾는 고객들이 가끔 있다 보니 메뉴의 다양성을 위해서 만들게 됐다는 전복김밥. 평범함을 거부한 사각의 모양에 전복살이 씹히는 식감까지 갖출 건 다 갖춘 전복김밥이 완성됐습니다. 야, 오늘 진짜 별별 김밥 특집이 맞습니다. 이게 진짜 저는 와, 이 전복김밥 오, 모양부터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김밥이 이토록 고급스럽다니 딱 저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고 싶네요. 어때요? 전복 맛 잘 느껴져요? 씹었는데 전복살이 씹혀. 전복살이 씹혀. 쫄깃쫄깃하게. 쫄깃쫄깃한 전복살과 그리고 부드럽게 약간의 스펀지 같은 느낌의 그 계란 지단이 싹 섞이면서 와, 간이 딱 좋은데? 자, 오늘 제가 이색 김밥들 맛봐봤습니다. 별별 이색 김밥들이었는데 다양한 매력들이 있는 김밥들이라서 우리가 흔히 김밥 하게 되면 간단한 간편식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먹어본 김밥들은 영양까지 업되니까 이거 한 끼 식사 이상의 이익이 있는데요. 이색 김밥 여러분 드셔보세요. 평범함을 거부하고 개성을 살린 이색 김밥 투어. 한번 도전해볼까요? 우리의 한 끼는 늘 소중하니까요. 황금빛 아침 햇살을 품은 소양강. 부지런한 이에게만 허락되는 이 풍경이 고스란히 캔버스에 담깁니다. 첫눈이 소복이 쌓인 구옥과 미련 많은 갈림. 대단할 것 없이 소박한 이 풍경도 캔버스에 담겼죠. 그림이라기보다 저는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두동의 그 움직임을 조금 기록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더. 내가 사는 마을의 일상을 기록하는 작가 세하 원미경의 그림 속으로 산책을 떠나봅니다. 소양강이 삼면을 감싸고 있는 비옥한 평야지대 춘천시 우두동. 강변에 자리 잡은 작은 사무실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30년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원미경 작가. 주로 강원도의 역사와 인물, 학술 분야 도서를 발간해온 그녀는 3년 전부터 특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데요. 바로 그녀가 사는 우두동의 골목과 소양강의 풍경들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벽돌 한 장, 풀 한 포기까지 정말 섬세하네요. 요즘은 지역을 강조하잖아요. 우두동의 벚꽃, 우두동의 오리 그러면 그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나무들이 너무 좋은데 나무에 자기만의 개성들이 다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화가들은 나무를 너무 이렇게 생략해서 그냥 나무의 형태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나무의 개성 같은 걸 너무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조그맣게 그리게 그렇게 됐어요. 우두동은 파밭도 예쁘다. 그래서 진짜 파밭이 진짜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집이 지나가면 맨날 봐요, 저는. 지나가다, 아, 지금 비료 뿌리네, 뭐, 그 다음에 파가 자랐네, 뭐, 작물을 바꿨네. 그래서 이 골목으로 맨날 다니죠. 계절마다 달라지는 소양강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버렸다는 원미경 작가. 이곳은 그녀가 아침 저녁으로 즐겨 거니는 우두동의 산책 명소입니다. 우두동 토박이 정기 씨는 원미경 작가에게 마을 구석구석 숨은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소중한 이웃이죠.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림의 밑바탕이 되곤 하는데요. 우두 배터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게 밤에 보면 정말 예뻐요. 산책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보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가 놓이기 전 우두동 주민들의 일상 교통수단이던 소양강 나룻배. 차츰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이 장소를 원미경 작가는 더 늦기 전에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림에 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제가 동네 사람이라서 그렇게 감동을 갖고 먹는지 몰라도 나무뿐만이 아니고 이 동네에 있는 대문, 담벼락, 집, 나무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자기 집을 가꾸려던 그 마음이 여기 우리 원미경 선생님의 그림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겐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우두동도 상전벽해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소양강을 따라 들어선 우두 상리와 우두 중리 쪽 마을들은 여전히 정겨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작은 골목길 안에는 마을 주민들만 아는 오래된 방앗간이 있습니다. 무려 3대째 한자리를 꾸준히 지켜온 이 마을 터줏대감. 원미경 작가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마음으로 이 방앗간을 캔버스에 담았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가 우리 동네의 가장 번화가였어요. 왜냐면 저 앞에가 그때 그 마을에 간 자리, 주차장 있는 자리가 협동조합 상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동네 안에 어떻게 보면 방앗간이라는 게 굉장히 옛스러운 흔적이잖아요. 근데 이 골목 안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방앗간 하면 경조사를 다 알 수 있는 공간이잖아. 돌이면 돌떡이 나오고 뭐 조사일 때도 그래서 아 여기는 동네 사람들의 비밀을 다 많이 알고 있는 공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기도 하고. 직접 다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좁다란 골목 속 숨은 이야기들. 틈날 때마다 발품을 팔다 보니 그동안 몰랐던 우리 동네 인생 맛집을 찾아내기도 했답니다. 겉보기엔 허름한 시골집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주인장의 정성이 가득한 푸짐한 계절밥상. 나물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요. 이런 부추전 같은 것도 되게 토속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뭐 해산물 이용한 것도 이 주인의 솜씨가 많이 되게 가미된 것 같아가지고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장도 직접 담가서 하시고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집이 지나가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렸었는데 좀 어설프게 그리긴 했지만 너무 감동입니다. 여기 너무 지금 아직 일러서 그렇지 너무 예쁘죠. 여기 봄 되면 너무 이쁜데 예. 올 봄도 더 멋있게 이쁘게 갖고 놓겠습니다. 혹시나 받아주신다면 제가 드려도 되거든요. 전 그래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그린 것도 제가 액자 하나 해서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지금 아직 전시대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그맣게 같이 출력해서 너무 이뻐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세상은 조금씩 모습이 바뀌기 마련이죠.
하지만 많은 생명들의 안식처인 소양강만큼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 모습이길 부디 변치 않길 소망하며 그림에 담습니다. 항상 마음이 오면 그 새나 뭐 이런 것도 곤충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갖고 상고대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춘천이 자연이 좋은 곳이 되게 많지만 이렇게 약간의 밀림의 느낌이 나면서 자연이 손을 좀 거의 안 댄 것 같은 느낌인 데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이 지역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참 잘 보존됐으면 하는 마음인 데가 상고대이기도 하고요. 원미경 작가가 마음을 담아 그린 우두동의 풍경들은 이 지역 도서관에 전시돼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전시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우두동을 한 바퀴 여행한 느낌이 드는데요. 주로 풍경 위주인 그림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의 뒷모습. 어머, 설마 작가님인가요? 실제로 원미경 작가는 평소 소양강에서 카누 타기를 즐긴다고 합니다. 우연찮게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카누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찍힌 사진을 보고서 그렸거든요. 카누 타면서 바라봐야 소양강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밖에서 보는 풍경하고 진짜 너무 다르거든요. 우두동 그 꽤 먼 거리에 있는 그 우두 논에 그 봉이산이 거리가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비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소양강만 봉이산을 품은 줄 알았는데 오늘은 우두벌 너른 들판도 봉이산을 품었다 이렇게 글도 썼는데 소소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잡아내는 섬세한 시선. 덕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두동의 매력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우두동은 또 어떻게 그려질까요? 우두동은 그냥 이 상태로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게 나만의 욕심이라면 조금 더 정돈하면서 그 살기 좋게 하면서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앞으로도 우두동을 그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두동에 뭐 이젠 다 그리지 않았냐 이러는데 저한테는 정말 안 그린 부분도 너무 많고 아직도 여전히 예뻐요. 내가 몸담고 사는 동네의 일상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작가. 아름다운 소양강과 정겨운 우두동의 풍경 속에는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두동이 주는 그 행복이 그림 속에 함께 담겨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봅니다. 튀르키예 남부에 규모 7.8의 강진이 덮쳤습니다. 최소 900여 명이 숨지고 2,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긴급 파견된 한국 구조대원들이 잔해 사이로 몸을 밀어넣고 생존자를 찾습니다. 72시간에 구조견들은 특유의 민첩한 감각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위를 누비고 네, 저는 소방청 중앙 119 구조본부 영남 119 특수구조대 토레 아빠 소방장 김원현입니다. 한작 영남 119 특수구조대 토백이 아빠 소방이 김철현입니다. 토리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는 이제 만으로 7살이고요. 국내 출동이 한 230회 정도 출동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전국에 배치된 시도 인명 구조견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청장배
119 인명구조견 경진대회를 하거든요. 거기서 2022년도에 단체전 1위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단체전 2위 하는 수상 경력 가지고 있습니다. 차분하고 현장 가서도 이런 막 대충 지나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수색해야 되는 지역은 꼼꼼하게 확인을 다 하고요. 또 덩치가 작다 보니까 다른 구조견들보다 뭐 스피드라든지 또 뭐 어떤 작은 틈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야호! 흑발! 토백이는 저랑 지금 같이 구조견 활동한 지는 3년 좀 넘었고요. 119 구조견 경진대회에 나가서 매년 입상을 하였고요. 작년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때 이제 활동했었고, 국내에서는 한 140건 정도 나가서 총 한 7명의 실종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튀르키예 긴급고대가 1진, 2진으로 편성돼서 출동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1진으로 편성돼서 갔다 왔고, 이제 군, 소방, 외교부 인원까지 합쳐서 총 118명이 갔고요. 그리고 구조견은 4두가 출동했습니다. 영남 119 특수구조대 소속 토리, 토백이, 혜태 3마리가 출동했고요. 충북 충주에 있는 특수구조대인데 티나가 이렇게 출동을 해서 총 구조견은 4두가 출동했습니다.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거의 한 30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또 전용 차도 사실 없어서 버스에 같이 타고 이동하는 그런 현장이어서 그래 이동하면서 우선 많이 지쳤고요. 또 현장에 갔더니 좀 어색한 거죠. 왜 다 나와 있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한 명 찾는 게 훈련이고, 또 실전에 가서도 보통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얘들을 막 투입하는데, 얘들은 이제 이번에 가보니까 어느 건물에 가든 뭐 다 계시니까 뭐 이거는 뭘 찾아야 되는지를 얘들은 사실 좀 많이 좀 헤매었을 것 같아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계속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고요. 첫날 2번째 수색할 때 이제 토백이가 활동 중에 이제 바닥에 피가 찍혀 나와서 이제 다친 걸 알고 이제 바로 수색 종료하고 내려와서 군의관하고 이제 간호장교분이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얘를 이제 약간 치료를 의뢰했어요. 그분들도 사실 걔를 처음 치료하는데 잘 해주시더라고요. 덧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붕대를 크게 감아서 아마 좀 오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큰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활동이 만약에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으면 아마 제가 먼저 얘 활동을 중단시켰겠죠. 근데 전혀 뭐 활동성이나 컨디션에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수색 활동을 이어갔고요. 돌아오기 전에 그 붕대도 다 풀고 귀국할 때는 건강히 돌아왔습니다. 뭐 핸들러로서는 이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구조견이거든요. 제 파트너고 제 동료인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편안하게 관리도 할 수 있고 운동도 시킬 수 있고 뭐 놀이도 시킬 수 있지만, 그쪽에서는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있고 하시니까 운동을 시키기도 힘들고, 또 구조견 차가 없으니까 길에서 대기를 해야 돼요. 수색이 없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 중간에서 이제 얘와 저는 이제 계속 좀 대기한 시간이 좀 어찌 보면 길었죠.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가식을 주려 하시는데, 뭐 사실 거기 가서 탈라면 이제 사실 병원도 쉽지 않고 어디 다니기, 그래서 먹는 걸 좀 조심시키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약간은 좀 신경이 쓰이고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구조견입니다. 구조견도 놀아주십시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재난 붕괴 훈련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거 조작하시는 분을 숨겨놓고 견들이 이제 찾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훈련장입니다. 사람의 냄새를 맡거나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채취가 나는 부분을 보고 짖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어떤 자기가 냄새가 난다고 의심되는 부분을 발로 계속 끓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표시를 해주고, 이제 저 다음에 들어오는 이제 탐색반 인원들에게 그 위치를 인계해 줍니다. 구조견 품종은요, 토리와 같은 벨지안 마리노이즈 품종, 그리고 뭐 저먼 셰퍼드, 그리고 라브라도 리트리버, 그리고 보더콜리. 일단 생후 1년 미만 강아지들을 제가 대상으로 제가 입양을 받고 있습니다. 성품 테스트 같은 걸 합니다. 뭐 대인이라든지 대견에 대한 공격성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소유품에 대한 또 물품욕도 강해야 되거든요. 자자.
붕괴 현장 같은 경우는 개들이 이제 집중을 해서 수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기준으로 삼았을 때 10분에서 20분 내외로 수색을 하고요. 나머지 4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4타임 정도 그렇게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 현장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오전, 오후로 나눠 가지고요. 오전에 2시간 정도 그리고 오후에 2시간 정도 해서 하루에 총 4시간 정도 수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니 같은 경우는 공놀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 갔다 와서 바로 하진 않고요. 이제 급식하고 재우고 난 다음에 다음날 컨디션이 좀 올라왔을 때 이제 또 공놀이도 해주고 또 간단하게 공놀이 잘할 때도 간식으로 중간중간 보상해주면 이 친구 다시 기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려. 그렇지. 저희랑 현장 활동하는 기간이 보통 7에서 8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살 내외 시점에 이제 이 친구들을 일반 분양을 해줍니다. 사회견으로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많이 희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남은 여생은 일반 반려견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건데 사료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법안 발의된 상태인데 이 친구들 이제 진료비라든지 뭐 기타 경비 등을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리 은퇴 같은 경우는 문서상으로는 2027년경에 이제 은퇴 예정이거든요. 은퇴해서는 솔직한 심성으로 이제 저를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잊고 이제 정말 이제 새로운 주인 만나서 그냥 일반 개들처럼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제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뱅이는 제가 은퇴 후에 입양을 해서 많은 시간을 좀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여행도 좀 다니고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1차적인 목표는 이제 건강하게 같이 활동하는 게 목표고요. 개인적 욕심이 있다면 올해 입상까지 해서 한국 구조견에 약간 우수성 알리고 싶습니다. 어제처럼 또 오늘 내일이 크게 다르지 않는 항상 노력하는 저와 토백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하고요. 직종자 많이 찾고 돌아가신 분들도 가족품으로 많이 돌려드리고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 다치고 건강하게 이제 은퇴할 수 있었으면 그게 제일 바람입니다.